혹시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검은 놈이 후다닥 도망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라셨거나 손자들 놀러 왔는데 나타나서 난리 났던 적도 있으신가요? 네, 바로 바퀴벌레 얘기입니다. 오늘은 방역 전문가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확실한 바퀴벌레 퇴치법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천연 방법까지 정말 효과 있는 방법들만 모아서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바퀴벌레를 그냥 징그러운 벌레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건강에 정말 위험한 존재입니다. 바퀴벌레들이 어디에 사는지 아세요? 정화조나 하수구 같은 더러운 곳에서 살면서 온갖 세균이랑 바이러스를 몸에 묻히고 다닙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대장균,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은 물론이고 각종 병원균들을 우리 집 곳곳에 퍼뜨리고 다녀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수백만 개의 세균이 남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면역력이 약하신데 이런 세균에 노출되면 훨씬 더 위험해서 설사, 복통, 식중독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폐렴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퀴벌레가 많은 집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호흡기 질환에 더 많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퀴벌레가 6개월이라는 짧은 생 동안 계속 번식하면서 배설물이랑 탈피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집안에 쌓이게 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아토피나 천식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라도 보이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방역 전문가들 말이 바퀴벌레 한 마리 보이면 그 뒤에 최소 10마리는 더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0마리 이상도 숨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견되는 바퀴벌레는 4종류가 있는데요. 독일바퀴, 일본바퀴, 먹바퀴, 미국바퀴입니다. 그 중에서도 크기가 1에서 2cm 정도로 작고 갈색인 독일바퀴가 문제인데요. 큰 바퀴벌레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있다가 가끔 들어오는데 독일바퀴는 집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알 낳고 번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번식력이 엄청나서 한 번에 30개에서 40개씩 알을 낳고 6, 7번 탈피를 해가면서 성충이 됩니다. 그럼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손전등이나 핸드폰 후레쉬 준비하시고 싱크대 밑을 열어보세요. 바퀴벌레가 있는 집이라면 거기에 사체나 배설물, 탈피각 같은 흔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싱크대 경천 밑에 흑갈색의 작은 점들이 묻어 있다면 그게 바로 바퀴벌레 배설물인데요. 녹가루랑 헷갈리실 수 있지만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 보시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으면 바퀴벌레 배설물입니다. 그리고 탈피각도 찾아보세요. 바퀴벌레가 성장하면서 벗어놓은 껍데기인데요. 투명하고 바퀴벌레 모양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이면 확실히 집에서 번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퀴벌레도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먹을 것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쉴 곳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방, 화장실, 세탁실처럼 물을 사용하는 곳을 특히 좋아하는데 24도에서 30도 사이의 따뜻한 온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거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텐데요. 밥솥이나 정수기 같은 가전제품 안에도 살 수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따뜻하고 습기도 있고 안쪽에 숨을 공간도 있어서 실제로 바퀴벌레가 많이 서식한 집은 밥솥 하나만 분해해도 몇 마리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방역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바퀴벌레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를 다 함께 써야 효과가 좋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먼저 바퀴벌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다 막아야 하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현관문이 오래되면 고무 패킹이랑 문 사이에 틈이 생기는데요. 아주 작은 틈으로도 바퀴벌레는 몸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틈새용 테이프나 문풍지로 꼼꼼히 막아주세요.
오래된 샤시는 위아래로 창문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틈이 있으면 실리콘이나 틈새 메우는 제품으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화장실이나 부엌 하수구에는 물이 고여서 냄새랑 벌레가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데 여기서 냄새가 나면 벌레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안에 물을 안 쓰는 하수구가 있으면 가끔씩 물을 부어주시거나 아예 비닐봉지로 막아두면 좋습니다. 싱크대 아래, 배관이 바닥이랑 만나는 부분, 가스 배관 주변 이런 곳들의 마감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일러실이나 다용도실에 있는 각종 배관들도 틈이 있으면 다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적으로 퇴치하는 방법입니다. 스프레이형 살충제로 현관 앞, 창틀, 싱크대 주변에 보호막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바퀴벌레가 지나갈 만한 길목에 뿌려서 방어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뿌릴 때는 바퀴벌레 동선을 생각해서 뿌리셔야 하는데 벽 모서리, 가전제품 뒤쪽, 싱크대 아래 이런 곳들이 바퀴벌레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과는 한 달 정도 지속되니까 주기적으로 다시 뿌려주셔야 하는데 시중에 파는 바퀴벌레 젤 타입 약을 쌀알 크기로 짜서 구석구석 놔두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놓으면 오히려 바퀴벌레가 안 먹으니 적당히 소량씩 여러 곳에 놔두는 게 좋습니다. 이 약의 장점이 바퀴벌레가 이걸 먹고 죽으면 다른 바퀴벌레들이 그 사체를 먹고 연쇄적으로 죽게 되어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단, 작은 갈색 바퀴들한테는 잔류성 살충제를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데요. 약효가 약해진 상태에서 바퀴벌레가 지나가면 바로 안 죽고 다른 곳으로 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방에서만 살던 놈들이 방으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고 특히 암컷이 알을 빼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큰일 납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바퀴벌레가 뭘 먹고 사는지 아세요? 빵 부스러기, 기름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머리카락이나 각질까지 먹습니다. 정말 못 먹는 게 없어요. 설탕 한 톨, 밥알 하나만 있어도 며칠은 버틸 수 있으니 싱크볼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까지 깨끗이 치우셔야 합니다. 쌀, 밀가루 같은 곡류는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고 과자나 빵도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하세요. 비닐봉지로만 보관하시면 바퀴벌레가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도 중요한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오래 두지 마시고 바로바로 처리하여 집안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어서 화학 살충제 없이 바퀴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전문가 방법이랑 함께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천연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화학 살충제 사용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좋은 보조 방법으로 어린 손자녀들이 자주 오는 집이나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정말 유용합니다. 식용 베이킹소다와 설탕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직접 조사해보니 정말 효과가 있고 외국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무엇보다 안전해서 좋습니다. 바퀴벌레들이 단맛을 엄청 좋아해서 설탕은 바퀴벌레를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하고 베이킹소다는 바퀴벌레 뱃속에서 물을 만나 가스를 발생시켜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퀴벌레는 사람이랑 달리 트름을 하지 못하는 구조라서 뱃속에 가스가 차면 큰일이 나는 거죠. 만드는 방법은 베이킹소다와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덜 섞이면 바퀴벌레가 설탕만 먹고 베이킹소다는 안 먹을 수 있으니 꼭 골고루 섞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섞을 때 물기가 있으면 베이킹소다가 미리 반응해버리니 물기가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병뚜껑이나 작은 그릇에 담아서 바퀴벌레가 자주 다니는 싱크대 밑 구석, 가스레인지 옆, 화장실 구석, 냉장고 뒤편에 두시면 됩니다. 바퀴벌레들이 주로 벽 모서리로 다니니까 그런 곳 위주로 놓으시고
애완동물이나 어린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만들어서 갈아주시면 되고, 효과를 더 높이려면 혼합물 옆에 물도 같이 놔주세요. 그러면 바퀴벌레가 이걸 먹고 바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 베이킹소다 반응이 더 빨리 오니 페트병 뚜껑에 물을 조금만 담아 두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계피 우린 물이나 마늘 우린 물을 스프레이통에 넣어서 바퀴벌레가 다닐 만한 곳에 뿌리면 되는데요. 바퀴벌레가 이런 냄새를 정말 싫어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는 폐가 없어서 기문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으로 숨을 쉬는데요. 세제나 샴푸 탑물을 뿌리면 계면 활성제가 그 구멍을 막아서 숨을 못 쉬게 되어 바로 잡을 수 있으니 응급처치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기본 차단 작업부터 시작하세요. 현관, 창문 틈새 메우고 하수구 점검해서 뚜껑 덮고 베이킹소다 혼합물을 대여섯 곳에 설치하세요. 이때 바퀴벌레 흔적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는 본격적인 퇴치 작업입니다. 잔류성 살충제로 보호막 만들고 먹이용 독약 설치하세요. 베이킹소다 혼합물도 갈아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환경 정리에 집중하세요. 구석구석 대청소하고 실온 보관된 음식물들도 확인하여 정비하셔야 합니다. 계피물이나 마늘물도 구석구석 추가로 뿌려주세요. 이때가 바퀴벌레들이 많이 죽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 주에는 효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 보완하세요. 살충제 다시 뿌리고 베이킹소다 혼합물도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때쯤 되면 확실히 바퀴벌레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안전수칙들이 있는데요. 살충제 쓸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창문 열어서 환기도 충분히 시켜주세요. 어린이나 애완동물 있는 집은 양을 조절하시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바퀴벌레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는데 이건 위험합니다. 바퀴벌레가 죽은 척할 수도 있고 암컷이 알을 베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꼬리까지 완전히 으깨서 죽이거나 변기에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집 안에서 바퀴벌레 박멸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 2, 3주는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숨어있던 놈들이 약 때문에 나타나서 오히려 더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완전히 없앤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점검하시고 틈새 차단이랑 청소는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루에 3마리 이상 계속 보이거나 밤에 벽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냄새가 심하게 나면 전문업체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바퀴벌레는 그냥 징그러운 벌레가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해충이니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따라서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 집에서 가족들이랑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뇌가 살아나는 손 운동 하실 시간입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틈나실 때, TV 보실 때 자주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준비 운동부터 해볼까요? 박수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살살 하시는 것보다 조금 힘주어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손가락 끝을 서로 톡톡 쳐주세요. 이번에는 손등을 툭툭 쳐주세요. 손등은 손바닥에 비해 자극을 주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골고루 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쫙 펴서 스트레칭 시켜주세요. 이 준비 운동도 뇌에 자극을 주는 동작들이니 빼먹지 말고 꼭 해주세요. 그럼 손가락 운동 시작해 볼까요? 허리를 쫙 펴시고 팔은 옆구리에 붙여주세요.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펴주세요. 이렇게 주먹 쥔 손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주시고 펴진 손은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주세요. 자, 숫자를 세면서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손가락 끝에 자극을 주는 운동입니다. 양손을 쫙 펴주세요. 엄지손가락에 다른 손가락들을 차례로 부딪혀 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